네, 보신 것처럼 집값 불안이 이어지면서 문재인 정부가 18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앞서 보신 내용 외에도 많은 규제가 발표됐는데 이 자세한 내용과 시장에 미칠 영향까지 취재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김정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김 기자, 먼저 벌써 이번 대책에 12, 16 대책이라고 날짜 이름이 붙었던데 간단한 내용들 설명해 주시죠. 네, 크게 대출 규제 강화와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 확대, 그리고 보유세 인상 이렇게 세 카드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대출입니다. 집을 사기 어렵게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기존 40%였던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LTV가 20%로 낮아집니다.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에 시가 15억 원을 초과하는 초고가 아파트는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돼 금융지원이 아예 없습니다. 세금도 올리는데요. 종부세 세율이 1주택자 기준으로 0.1%포인트에서 최대 0.3%포인트까지 인상됩니다. 이 집이 세 채 이상이거나 조정지역 내 집을 두 채 보유한 경우에는 세율이 최대 0.8%포인트까지 오릅니다. 대신 집을 팔 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조정지역 내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는 10년 이상 장기 보유자에 한해 내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유예됩니다. 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은 강남구 등 서울 13개 구와 과천, 하남, 광명시의 13개 동 등이 추가로 지정돼 기존 27개 동에서 322개 동으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네, 관심은 이 대책이 집값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인데 시장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네, 시장에서는 기존 대책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이 집값 안정에 미칠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의견과 단기적으로는 집값이 보합 또는 하락할 것이라는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이 시장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의 근거는 공급 부족에 대한 요인이 없다는 점을 꼽고 있는데요. 이 시장에 매물이 없는 상황에서 달라질 수 있는 점이 없기 때문에 집값은 여전히 지금과 같이 장기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단기적인 가격 안정에는 도움을 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들은 보유세 부담을 높이고 양도세 부담을 낮추는 조치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는데 이 소득이 없는 고령 다주택자의 경우 이번 조치로 집을 팔아 내년 상반기까지 시장에 매물을 쏟아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집값 안정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의 흐름을 바꿀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전망이 우세한데요. 특히 자금력이 부족한 수요가 청약으로 몰리면서 이 청약 시장은 좀 더 과열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대책 관련해서 청와대도 힘을 실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청와대가 수도권에 두 채 이상 집을 보유한 청와대 고위공직자에게 6개월 내에 한 채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모두 팔 것을 권고했습니다. 청와대가 파악한 매각 권고 대상자는 현재 11명인데요. 다만 이 조항은 강제 조항은 아닙니다. 하지만 정부는 청와대의 참모들이 솔선수범을 보이고 있는 만큼 이 정부 부처에서도 이 같은 움직임이 확산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입니다. 이 같은 청와대의 권고 방침은 향후 청와대 인사에서도 반영될 예정입니다. 네, 또 정부가 집값 급등이 계속될 경우에는 더 강력한 대책을 내놓겠다고 예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남은 카드에는 뭐가 있을까요? 네, 정부는 이번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 안정 효과가 없으면 내년 상반기에 또다시 2차 종합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힌 상태인데요. 먼저 재건축을 지을 수 있는 기간을 지은 지 30년 된 아파트에서 40년 된 아파트로 늘리는 방안이 있습니다. 재건축 사업이 10년이나 늦춰지니까 그만큼 재건축 아파트에 몰리는 투자 수요를 줄일 수 있다는 건데요. 또 불로소득을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고 한 만큼 양도소득세 강화도 추가로 검토할 카드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김 기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